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은평 뉴타운이 속한 진관동은 현재 은평구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은평 뉴타운 입주 16년을 맞아 지역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진관동 대토론회는 주민들이 주관한 행사입니다. 지역사회 인사들과 종교계, 교육계 관계자 등 주민 70여 명이 지역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유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더 살기 좋은 진관동이 될 수 있을지 그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여러 분야의 으뜸 일꾼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최대 화두는 진관동 문화유산의 브랜드화. 천혜의 자원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진관동에는 천년고찰 진관사와 더불어 은평역사 한옥박물관과 사비나 미술관 등 다양한 종교문화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진관사의 경우 연 25만에서 28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종교와 장소, 문화적 가치가 큰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장소적 문화적 가치를 가진 것들, 그런 것들 연계한 지역발전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가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부르는 그런 문화와 사람의 선순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 활성화를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진관동 한옥마을 일대는 도심 속에서 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문화 체험특구입니다. 다른 곳들과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이 일대가 한글 특구로도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 찾는 장소가 진관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5명 중에 1명, 20%는 전부 북촌, 종로 이쪽을 간다고 합니다. 브랜드 파워에서 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은평 한옥마을 만들고 끝이 아니라 여기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무한 책임을 갖고 관리를 해야 브랜드화가 되는 거죠. 지역 발전을 위해선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통일로 인구 분산과 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수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우리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추진을 거의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2년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주민들이 함께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이 밖에도 진관사 사가독서 기념관 유치와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등 주민들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은평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진관동. 주거뿐 아니라 서울의 문화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은평 갑지역 유권자들은 박주민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의원이 LG엘로 비전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지역 현안과 관련해 어떤 약속을 했는지 대담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3선 중진대열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득표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3선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대해서 꼭 성과로 보답하는 그런 의정활동 펼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당선인은 지역 발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은평 갑지역을 서울 서부권의 경제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경제적으로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3개의 권역을 대규모로 바꾸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학교 부족 문제와 신사 고개역 신설 추진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녹번 응암동과 수색동은 재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녹번 응암 지역에 관련돼서는 이미 교육청이 용역 결과 연천중을 이전해 와서 은평초에 초중복학교로 만드는 걸로 내부 결정을 다 한 상태고, 네. 이제 수색 쪽에 이제 중학교 설치는 면밀한 검토 후에 필요하다면은 캠퍼스형 학교. 그게 뭐냐면은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모든 학교를 모든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완편의 형태로 뭐 교장 선생님이 다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분교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중학교에 캠퍼스를 하나 설립하는 형식 이런 걸로 지금 교육감하고 얘기하고 있고. 신사동 주민들의 수건인 고양 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표정속도 문제 때문에 신사고개역 설치가 좀 어렵다라는 경기도의 입장이 있는 건데요. 표정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역을 제가 추진해 보겠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구청하고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경기도가 그 결정권자니까요. 경기도와의 어떤 면담이나 회의, 또 김동연 지사와의 면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표정속도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신사고개역을 추가하려면 고양 은평선 기본계획안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경기도는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안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판단과 선택을 좀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자체에 반영하는 노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기본계획은 좀 신속하게 속도를 내되 별도의 트랙으로 해서 신사고개 신설로 가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 경기도 팀하고 빠른 시간 내에 좀 만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3선 중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정치적 포부도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요즘 같은 물가에 밥 한 끼 사 먹기 참 부담되죠. 밖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 직장과 점심시간 모습도 꽤 달라졌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돌아보고 왔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구내식당 문이 채 열리기도 전에 식당 밖으로 벌써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른바 오픈런을 방불케 하는 점심 식사 행렬에 동참해봤습니다. 오찬 한식부터 일식, 샐러드까지 개인의 취향에 따라 골라 가격은 7,000원입니다. 구내식당 한 끼 주변 식당 물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외식비를 보면 지난달 서울 기준 냉면과 비빔밥은 평균 10,000원대, 칼국수 한 그릇은 평균 9,000원, 서민 음식 대명사인 자장면도 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10,000원으로 점심 먹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점심값 부담이 높아지면서 직장인들의 식사 선택지도 달라졌습니다. 구내식당 외에도 회사 내 편의 공간에서 간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거나 정기적으로 점심 도시락을 배달받아 먹는 도시락 구독자도 등장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구매해서 먹는데요. 보통 밖에서 먹으려고 하면 거의 식비가 10,000원 이상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달에 한 끼에 8,900원 정도 하는 조금 합리적인 가격이어서 좀 싸게 먹기 위해서는 도시락 구독을 해서 먹는 거예요. 물가가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정부 예측과 달리 식품업계에서도 잇따라 가격 올리기에 동참하면서 외식 물가는 더 잡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생활용품과 식료품에 이어 점심 한 끼까지 파고든 고물가 행렬은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풍경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평균 수명은 4년이 채 안 되고 10년을 버티는 가게가 10곳 중 한 곳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래된 가게에 대한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오래 가게로 지정된 두 곳에 김동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흑석동 대학가에 자리한 다방, 1983년부터 중대 다방이라 불리며 사이폰 커피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골목의 터줏대감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옛 인테리어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젠 중년이 된 단골 손님들과 복고 감성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학교 때 굉장히 많이 모였던 장소예요. 근데 이제 지금 한 몇십 년이 지나서 지나가는데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변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고 이런 데도 안행이라 뭐 다른 애는 뻔하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감성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일부러 또 찾아오고 그러죠. 긴 세월의 흐름에도 여전히 비교적 싼 가격을 유지하며 추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초창기 때 저희 가게에 손님으로 오시던 학생들이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학생들도 데리고 오고 진짜 사랑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셔가지고 제가 일을 하는데도 저도 재미도 있지만 되게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녹슨 간판에서부터 흘러온 세월이 묻어나는 한 철물점. 70이 넘은 여성 어르신 홀로 7평 남짓 작은 공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지요, 여자 혼자 이걸 장사하려니까.
짓는데 물건 다 넣어주고 1톤 차로다 배달 다 해주고 내가 직접. 사람들이 찾는 건 무엇이든 구해놓는 어르신의 집념에 단골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덧 한 자리를 지킨 지 44년. 거의 반세기에 달하고 있지만 1년 365일, 쉬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죠. 그냥 한 가지만 쭉 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그래요. 애들 2살 때 했는데 벌써 애들이 50이 다 됐으니까. 삶의 정서와 이야기를 품은 채 한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고 있는 오래 가게. 변화에 익숙해진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 자체가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즐겁게 지내요. 이게 지루하면 못 살아.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 보화각이 1년 7개월간의 새 단장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됩니다. 공사 기간 중 발견된 보화각 도면과 간송 전영필 선생의 기록물 일기대장도 선보이는데요. 박선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고려청자 등 국보급 문화재를 소장 중인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의 본관인 보화각은 1938년 준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입니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후화가 진행되자 결국 보수 보강 공사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정부 예산 24억 원을 지원받아 첫 삽을 떴고 1년 7개월간의 공사 끝에 일반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화각은 우리 간송미술관의 본관이자 또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이고 또 2022년 9월서부터 지금까지 약 한 1년 8개월 동안 정부 예산 지원을 한 24억 정도 그리고 자부담 한 10% 정도의 예산으로 보수부분 공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유물도 있습니다. 보화각을 설계한 근대 건축가 박길용 선생의 보화각 도면과 간송 전영필 선생이 골동구입 내역을 직접 기록한 일기대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유물들은 19세기와 20세기에 제작된 서화와 화첩, 병풍과 함께 5월부터 전시 예정입니다. 이제 박길용 건축가의 청사진 도면이나 그다음에 전영필 선생님께서 36년부터 38년까지 자필로 기록을 남기셨던 일기대장을 중심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간송미술관 보화각 전시 관람은 무료입니다. 미술관 측은 봄과 가을 두 차례 정기전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4단지 아파트가 최고 60층 5,007세대 단지로 재건축됩니다. 양천구가 공고한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 정비 계획을 보면 목동 14단지는 최고 높이 계획을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변경했으며 공급 세대수는 모두 5,007세대입니다. 목동 신시가지는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6단지에 이어 14단지의 정비 계획이 수립되면서 재건축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은 현재 6단지가 신속 통합 기획을 확정해 최고 50층 2,300세대로 건립되며 7단지와 1에서 3단지는 종상향을 통해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발생한 구중 추돌 사고와 관련해 차량에 기계적인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은평경찰서는 지난 25일 구중 추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70대 남성 운전자 A씨의 SUV 차량에 대한 국과수 차량 감식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국과수는 차량에 기계적인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며 1차 사고 이후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 A씨의 과실이 크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월 29일 오후 5시쯤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이 돌진하면서 차량 8대와 이륜차 1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은평구가 미취업 청년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으로 미취업 상태이거나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응시료가 지원되는 시험은 어학시험 16종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국가기술 자격증, 국가전문 자격시험 등입니다. 응시료는 최대 10만 원까지 은평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실제 응시한 시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은평구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필수 설치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나 반사경, 방호 울타리 등 기준 없이 제각각 설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0년 250건에서 지난해 33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중 31%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 도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지역 대형마트의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이 폐지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조례안 개정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앞으로 대형마트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일을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밤 12시에서 오전 10시까지 제한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완화해 온라인 배송의 경우 오전 10시보다 빨리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대형마트들은 둘째, 넷째 주 일요일마다 문을 닫았지만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떨어지고 온라인 마트와 쇼핑몰 등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지향 의원은 대형마트의 경영 악화로 폐점이 잇따르면서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고 마트 주변의 상권이 무너졌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 상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